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면 됩니다. 이번 작업은 매크로 작업으로 커마 2급 실기시험에서 매크로는 총 2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매크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24에서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으로 지정을 하고 총점은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점 매크로는 개발 도구에 있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을 해서 동일 시트의 G3에서 H4 영역에 생성을 하고 단추의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한 다음 이 단추를 클릭할 때마다 총점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서 G3에서 H4 영역에 단추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추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이름은 총점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총점 매크로는 24에서 28 영역의 총점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총점은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추의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를 삽입하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에 있는 삽입을 클릭한 다음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G3에서 H4 영역에 드래그해서 단추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단추를 삽입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지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단추나 도형을 삽입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셀 크기에 맞게끔 단추나 도형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하기보다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매크로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한 다음 총점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거나 확인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면 오른쪽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단순히 매크로 이름이 올바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란에 총점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모든 내용들은 매크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인 총점 매크로는 24에서 28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총점은 소양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점을 계산할 첫 번째 셀인 24셀을 선택을 하고 는을 입력한 다음 소양 인증이 입력되어 있는 C4셀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입력을 하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직무 인증이 입력되어 있는 D4셀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총점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역에도 수식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각각의 셀에 수식을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이 4셀의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4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합니다. 총점을 모두 계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크로를 종료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의 왼쪽 끝에 있는 기록 중지 단추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추의 텍스트를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의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 상태에서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총점을 입력한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첫 번째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매크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로 지정하면 되고
이 채우기 매크로는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선택을 해서 동일 시트 G6에서 H7 영역의 도형을 생성한 다음 텍스트를 채우기를 입력을 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채우기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매크로의 작업 순서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먼저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선택을 해서 G6에서 H7 영역에 이 빗면을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삽입한 빗면의 매크로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매크로를 지정할 때 이름은 채우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우기 매크로는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빗면의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매크로인 채우기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매크로를 지정할 기본 도형의 빗면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면을 삽입하기 위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삽입 탭을 선택을 하고 일러스트레이션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다음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추를 삽입할 때 마찬가지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G6에서 H7 영역을 드래그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빗면을 삽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추를 삽입했을 때에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도형을 삽입할 때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도형의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바라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에서는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입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란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를 하고 채우기를 입력한 다음 역시 오른쪽 끝에 있는 기록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이름란에 채우기가 올바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두 번째 매크로인 채우기 매크로는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A3에서 E3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하고 자, 채우기 색은 홈 탭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홈 탭에 있는 글꼴에서 자, 채우기 중에서 표준색 노랑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위쪽에 있는 개발 도구 탭을 클릭한 다음 자, 왼쪽 끝에 있는 기록 중지 단추를 클릭을 해서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의 단추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단추를 입력하기 위해서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텍스트 편집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형에 채우기를 입력한 다음 채우기를 입력을 하고 이메일 셀을 클릭을 해서 자,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두 개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 두 개의 매크로가 올바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에서 28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총점은 삭제를 하고 자, 채우기 색은 자, 채우기 없음으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채우기 없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총점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24에서 28 영역에 자, 총점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채우기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A3에서 E3 영역에 채우기 색이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매크로를 작성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문제는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수정하면 되는데요. 이번 작업은 차트 수정 작업입니다. 이 차트 수정 작업은 지금 보는 것처럼 지시사항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정 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차트에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적용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정답 그림처럼 차트를 완성하면 되는데요. 이 차트 수정 작업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했던 셋서치 작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시사항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이 5가지의 지시사항을 각각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의 첫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합계 계열과 2016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차트 데이터 범위로 어떤 영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해서 보면 현재 연도별 장학금 현황표의 전체 영역이 차트 데이터 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계 영역하고 2016년 영역만 제거해서 나머지 영역으로만 차트 데이터 범위가 구성되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라보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의 차트 데이터 범위란에 입력된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영역으로만 데이터 범위를 새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먼저 A3에서 A6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C3에서 E6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범위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영역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C3에서 E6 영역을 블록으로 지정해서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합계 계열하고 2016년 요소가 제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작업의 두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차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로하기 메뉴에서 이번에는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 탭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종류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차트 제목부터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 중에서 디자인 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끝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차트 제목 안에 있는 차트 위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이 삽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삽입한 제목에 A1셀과 연동되도록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는을 입력한 다음 연동할 A1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제목과 A1셀이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트 작업의 네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영역에 있는 근로장악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 위쪽에 있는 차트 도구 메뉴의 디자인 탭에서 역시 왼쪽 끝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에서 안쪽 끝에를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작업의 다섯 번째 지시사항을 확인해 보면 차트 영역의 테두리에는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면 됩니다. 차트의 둥근 모서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럼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 영역 서식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 창의 테두리를 클릭한 다음 가장 아래쪽에 있는 둥근 모서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닫기 단추를 클릭한 다음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차트의 테두리가 둥근 모서리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타 작업의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